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당선자가 프로메테우스 같은 솜씨로 취임 1년 안에 북한과 핵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업무 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안을 승인해 오늘 서명합니다. 독립유공자는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매국노가 됐다고 주장한다고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직후 시작할 환대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무효화를 포함한 6가지 이슈를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멕시코 장벽과 오바마 케어, 무슬림 입국 금지에 관한 선거 공약은 빠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어제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고 몇 시간 뒤 오늘로 예정된 뉴욕타임스 대표와의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미팅 취소를 다시 취소해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연방 판사가 시민권 선서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를 칭송하는 백인 민족주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싫다면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정부로부터의 분리운동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땡스기빙 데이에 정치 대화를 하는 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상했을 때 과연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어떤 행보를 할지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 이슈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기대를 걸었던 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같은 기대에 대한 일종의 그 전문가의 예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엘 S. 위시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이제 미국 한국 관계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이제 이분이 38 노스 웹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분명하게 깊이 있게 이 같은 주장을 썼고, 이 주장을 잡지 애틀란틱이 실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최대 문제가 최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이슈를 미국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물론 다른 일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피해오기도 했지만 난관에 봉착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도저도 할 수 없이 중국에만 많이 의존하는 것을 기본 명제로 틀로 삼아놨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시절이나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나 16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북한만 핵 개발을 많이 하게 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이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이슈에 대해서 잘못된 전문가들의 충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본능대로 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게 이 한반도 북한 문제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독창적인 협상 스캔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캔들이 아니라 협상 스킬이요. 미국의 가장 도전적인 국가 안보 이슈에 바로 이 독창적인 협상 스킬을 적용을 시켜보면 북한이 이미 약 20개 정도 핵폭탄과 미국 동맹국을 공격할 거리에 미사일을 개발을 한 이런 것들, 지난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당근도 줘봤고 채찍으로 때려보기도 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던 이런 것들이 뭔가 결실을 빠른 시일 안에 맺을 수도 있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북한과 협상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강한 리더십으로 프로메테우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화, 신에게서 감히 온갖 생심, 신에게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요.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처럼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독창적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솜씨로 선거 캠페인 때 보여준 그 기량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또 만나서 담판을 지을 뜻이 있다고도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의존해서 식량과 에너지로 압박하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달리, 그리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그 북한 정책을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당선됐다면 그대로 답습했을 텐데, 그것 갖고는 이미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비슷한 전략대에 더 많은 미사일과 핵무기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데 하고 계속 시위를 했는데, 트럼프 팀은요, 어떻게 이렇게 좀 미국 말을 한국말로 옮기자면, 트럼프 팀은 확 휘어잡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전임 대통령들처럼 물론 그 북한 문제를 중국 무릎에 탁 던져놓고 중국 당신네 나라가 전화 한 통이면 끝날 문제를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좀 더 그 본능적으로 압박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대체안인데 이 대체안을 트럼프 당선자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그 핵 개발을 하는 것이, 일단 말로는 미국이라는 우리의 적성 국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장을 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한다, 아니면 위성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중단을 하고 북한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도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쳐다보면서 주권 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리라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실 한국 분들도 많을 텐데 북한이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한국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조엘 위시라는 미국의 그 북한 전문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국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핵을 20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 이슈에 대해서 성과도 없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구덩이만 파지 말고, 새 행정부는 평양과 평화조약을 진지하게 협상을 함으로써 임시 휴전 조약보다는 북한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핵 개발 포기 이런 것을 단보로, 물론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평양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을 하고 이제 슬슬 보다 보면은 정치 환경이 나아지고, 미국도 정말 우리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주권을 인정한다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완전히 이렇게 정치 환경을 좀 더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실제로 북한이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나면은 뭔가 북한도 코스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코스가 꼭 100% 성공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은 또다시 미국에서도 경제 제재와 군사 압력을 동맹국과 함께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군사 압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좀 단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것을 얘기를 할 테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북한과 미국이 클린턴 임기 말기처럼 제네바 협약도 맺고 그것을 계속 지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진정한 외교 태도를 보여주는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중국과도 여러 가지 그 미국과 관련된 뭐 외교적인 지렛대를 사용을 해서 하고 나면은 이 정책이 실제로 성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성공하는 시점을 트럼프 행정부의 약 1년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가 보일 수 있고, 북한은 탄도탄 미사일 개발이나 수소폭탄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중단하고 탈퇴했던 국제 핵 에너지 기구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그 대화가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시작할 수도 있고요. 북한이 모든 그 지금 갖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다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미국은 뭐 이게 뭐 미치지도 않고 본전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갖고 있는 그 핵파워 같은 것은 프로그램의 코스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뭐 비핵화가 한반도요 하루아침에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고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조엘 위트 전문가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곧 그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뭐 완전히 인정을 하고 용납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인 그 말의 수사학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뭐 그 진전 없는 이 자리에서만 있는 것은 도저히 그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존스 홉킨스 스쿨의 그 조엘 위트 선임 연구원의 얘기인데,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협상하는 줄을 너무나 그 잘 안다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 주장을 정상적인 아주 그 평범한 사고를 가진 지도자나 그 외교 전문가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형태로 북한과 무엇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리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박근혜 스캔들 이 한가운데서 결국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오후가 되겠네요. 한국 날짜로 수요일이 되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안이 다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제가까지 했으니까 수요일에 한국 날짜로, 미국 날짜로는 이제 오늘 저녁 밤 정도가 될 텐데 조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앞에 제가 헤드라인에서 국민에게 탄핵당한이라고 표현된 것은 탄핵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독립유공자의 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자를 제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피켓에 쓰인 글입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협정 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정보 공유 협상안을 승인을 했는데, 야당이 너무나 분노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탄핵 절차를 시작을 할 이 단계에 대통령이 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것을 그야말로 뭐 날치기로 짐을 싸버렸다는 그런 비난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압력이 여기에는 있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고요. 미국이 두 나라의 군사협력을 해서 세 나라가 미국까지 포함해서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하자는 그런 것을 계속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현재는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어떤 북한에 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는 워싱턴을 항상 중간에 두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한국이 어떻게 일제 식민시대 36년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말로써 우리를 또 정신으로서 사상으로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총칼로 무력으로 땅을 짓밟고 유린하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놨던 36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과 어떻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한국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떠한 미국의 같은 주장과 압력이 있었어도
군사적으로 그 일본에 협조를 할 때는 아주 그 조심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것을 자신의 정부에서 하고 재가를 해서 이제 서명식만 남겨놨다는 그것은 정말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지지자를 등에 업고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을 시도하기 위한 어떠한 그 아주 좀 검은 색깔의 그 양심이다. 양심은 검은 색깔 아닌가요? 아니 뭐 검은 색깔도 깨끗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편견이 검은 건 검고 하얀 건 깨끗하고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보수 지지자는 이 협상을 그 지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미 매국노 대통령이다. 일본과 협상을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시위대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정부를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외교와 국가 안보까지 망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에게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어떤 거국적인 그 내각을 구성을 해서 국내 문제는 다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대통령은 뭐 외교와 뭐 군사 이런 군 통수권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권력을 나누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더 위험하지 외교 군 통수권과 외교가 더 위험하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스가 요시히네 일본 그 관방장관이 아주 그 짧은 성명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언론을 보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없더군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기로 했고 조인식을 그 수요일 날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한 정도입니다. 2012년에도 비슷한 정부 공유 협상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그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완전히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약 한 달 전에 이런 최순실 스캔들 이후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를 해서 박근혜 내각에서 아주 급하게 통과를 시켜서 결국은 이제 뭐 날이 밝으면 한국 지금 새벽이니까요. 서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이 그 탄핵당한 이미 국민에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국익에 그 반대해서 이런 것을 체결하는 군사보호협정은 그야말로 그 무효다 하는 이런 내용들 오늘 그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뉴욕타임스를 인용을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순실 스캔들 이후에 한국의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침통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한 분이 저에게 뭐 미국 언론의 그 보도라고 다 맞습니까? 그런 것을 나쁜 보도를 해서 뭐 분위기를 그 조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보도를 하더라도 가려서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본선거까지 가고 그가 그 승리를 할 때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꼭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던 리버럴한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표차로 선거인단 표요 수십 표 차이로 트럼프 당선자가 나올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에게 그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가 편파적인 보도도 사실은 아니었고 여성들이 그럴 수 있죠. 잘하라고 여성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뽑아놨더니 이건 더하네 봐라 하는 식의 그 남성들의 반응도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런 보도를 왜 하느냐 하는 그런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는 박근혜 그 최순실 스캔들에서 터진 일들이 도대체 어디 하나 얽히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그 아버지가 한 일을 봐봐. 그 아버지가 있지. 불쌍하지도 않아 박근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보다는 숫자가 많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 이제 국회에서는 뭐 빨리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하지만요. 뭐 12월 달 안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통과시킬 분위기가 많죠. 왜냐하면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은 있으니까 당장 내가 해야 하는 뭐 이런 과정보다는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분노가 가라앉고 좀 전에 그 저에게 항의를 하셨던 왜 뉴욕타임스 보도를 전하느냐고 그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질 때를 박근혜 대통령이나 보수 쪽에서는 당연히 그 기대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를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대부분 이제 방송과 다른 내용이라든가 시정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여러분들께서 또 뭐 방송 잘 듣고 있다, 또 격려해 주시는 뭐 의견에 그 의견을 지지한다, 아니 방송 내용을 지지한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일일이 그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다른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시간을 공유하는 게 더 그 건설적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의견에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방송하십시오 하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제가 그 잡지 애틀란틱에 실린 그 기고문에서 인용을 해드린 것처럼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협상의 딜, 본인이 뭐 협상의 딜의 천재라고 하니까 보여주기도 했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도 있는데 도가 지나치면은요 실증이 나고 실증 나다가 그게 또 도가 지나치면 너무 싸구려처럼 보이고요. 그리고는 뭐 양치는 목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관계자들과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또 만나겠다. 이게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바꾼 것인데 뭐 그보다는 이제 중요한 취임 100일 동안에 할 얘기를 말했는데 취임 100일 동안에 하겠다고 2분 30초 유튜브에 올린 게 가장 중요한 공약들은 또 다 그 빠져 있거든요. 또 빠지는데도 이유가 당연히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건 대통령 당선자건 기자회견을 잘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가 가야지 되는 자리에 그러한 것이 일종의 그 전통이라면 그 전통을 무시하고 할 때 일단 그 국민들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과 이제 직접 그 기자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뭐 이제 들여다보게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예비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많은 유권자들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연설을 할 때는 이미지 연설이죠. 몇 가지 구호를 갖고 미국을 더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등등 일자리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라는 디테일은 항상 빠진 채 그랬는데 이제는 막상 그 정상적인 기자회견을 할 시점인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상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아는데 정식 기자회견을 하는 대신에 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뉴욕타임스만
쏙 빼고요. 뉴욕타임스는 원래 오늘로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MBC, ABC, CBS, MSNBC 뭐 이런 그 기자들과 뭐 백악관 출입 기자들 그리고 전문가 또 저널리스트 또 텔레비전이니까 그 방송 그 퍼스널리티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으면 사람들이 좀 그 심각한 얘기도 물어보고 해야지 되는데 초대를 하고 나서도 절대로 그 녹음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여기서 있었던 일을 보도를 해도 안 되고 하는데 사람이 도대체 더군다나 방송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입이 생명인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말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해서 대통령 당선자와 이제 기자들과의 저널리스트들과의 모임이었는데 어떤 일들이 오고 갔냐면요. 미디어가 너무 부정직하고 거짓말이다. 뭐 특별한 사람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까지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 회사가 너무 싫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여러분들 다 거짓말장입니다. 부끄러운 줄 누구 이름까지 대면서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를 했고 몇몇 사람들은 질문을 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미디어와 대통령이 일을 국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 DC에서 아니면 뭐 소프트볼도 던져준 거죠. 대통령의 그 부인과 당선자의 부인과 10살짜리 아들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뉴욕 트럼프 타워 금으로 도금된 그 집에서 모든 그 거의 많은 가구들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잖아요. 아들 그 학교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악관으로 가겠다 하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백악관에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린 아들과 와이프 없는 백악관에서 혼자 살 때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주된 화제는 미디어가 거짓말장이다. 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말이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따로 뉴욕타임즈에는 악감정이 많잖아요. 뉴욕타임즈가 뭐 세금을 안 낸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보도를 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제도 뭐 이렇게 바쁜 인수 과정에서도 비즈니스 딜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났다는 이런 보도들을 했는데 그래서 뉴욕타임스와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을 좀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많은 기자들이 그 모임은 완전히 재난이었다. 가치 없는 재난 그 자체였고 어처구니 없는 미팅이었다. 이 대통령 당선자와 이런 미팅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게 대부분 그 참석자들의 저널리스트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정말 뜬금없이 트럼프 당선자가 트위터에 지금 다 실패해 가고 있는 뉴욕타임즈와의 미팅을 취소했다. 그 이유는 뉴욕타임스가 이제 그 조건을, 나와 만나는 조건을 바꿨기 때문이다.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그 트윗을 보고 자신들의 약속이 취소된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룰을 바꾼 적이 없는데 비공개 모임을 원했었고 트럼프가 그래서 비공개 모임도 하고 나중에 조금 그 확대 모임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레코딩은 하지 않기를 원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그 뉴욕타임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마터라면 놓칠 뻔했어요. 9시에 여기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또 그 뉴스를 그 컨펌을 했더니 NPR이 방송을 하더군요. 트럼프가 또 입장을 바꿔서 뉴욕타임스의 그 담당자들과 오늘 만난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 레이티스를 확인하기 전에는 트럼프가 또 다시 트윗을 했어요. 캔슬했다 뉴욕타임스와 그 미팅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지. 그 사이에도 뉴욕타임스는 나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네스티하게 그렇게 보도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얼마 사이에 뉴욕타임스 이 저널리스트들과 오늘 만납니다. 근데 모르죠. 제가 방송하고 있는 30분 사이에 이것을 또 뒤집었는지는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자들과 물론 그 너무나 그 편파적인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간격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유튜브만 가지고는 정치를 그 정책 같은 것을 국민들에게 다 알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로운 그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유튜브라든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이들이 보는 그런 그 웹사이트 미디어와도 동시에 인터뷰를 같이 해갖고 또 그 코미디 쇼에도 텔레비전 출연을 하고 했던
했던 것이지 이렇게 전형적인 미디어는 완전히 제외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짐작해 보건대 아직까지 물론 그 빨리 배우는 사람이니까 빨리 외교나 국제 이슈를 다 그 어떠한 그 몸 안에 머리 안에 마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 담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라 할지라도 그 정말 뭐 수십 년을 그 일에 몸담아 왔었던 사람들의 돌발적인 질문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되는지 리얼리티 쇼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가 나에게 질문할 기회가 없는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로서는 좀 부담스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많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믿어져요. 어제 앞으로 취임하고 나서 100일 동안에 할 일을 2분 30초, 크게는 6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뭐 선거 캠페인 내내 얘기를 했었던 무역과 뭐 그 job, 일자리, 뭐 에너지 이런 부분 좋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Simple core principle, putting America first. Whether it's producing steel, building cars, or curing disease, I want the next generation of production and innovation to happen right here on our great homeland. 결국은 이제 미국 퍼스트라고 해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이러한 연구와 생산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ur jobs. It's about time. These include the following. On trade, I am going to issue our notification of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potential disaster for our TTT가 이제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미국의 재난이기 때문에 없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On energy, I will cancel job-killing restrictions on the production of American energy, including shale energy and clean coal, creating many millions of high-paying jobs. 네, 이제 그 에너지 규제 같은 것을 없애고 이제 그 석탄 시추까지도 이제 클린 에너지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뭔가 이제 에너지 개발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레귤레이션 같은 것도 규제 같은 것도 하나를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먼저 있었던 2가지의 규제를 없애는 그런 정도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TPP 에너지 했죠. 석유 시추 허가한다고 했고 규제했고 그 밖에는 노동부가 비자 프로그램을 잘 조사를 해서 미국인 근로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사이버 안보 계획에 대해서도 좀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행정부에서 일을 했으면 그 이후에 5년까지는 로비스트 일을 하지 못하고 외국을 위한 로비스트로서는 평생을 행정부에서 일을 했다면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멕시코에 장벽을 세운다. 오바마 케어 어떻게 하겠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불가능한 것도 있고 멕시코의 장벽을 어떻게 세우고 멕시코가 돈을 내겠어요. 오바마 케어 불만도 많다고 하지만 2,500만 명이 평생 그 보험이 없었던 사람이 평생은 아니고 보험 없었던 사람이 신규 가입해서 만족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다 없애겠어요? 변형이라면 모르지만요. 수정이라면 모르지만 무슬림 입국을 뭐 어떠한 형태로 금지시키겠습니까? 미국이 세계 속의 미국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상으로도 힘들고 이상적으로도 거의 그 미국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처럼 그 큰 계획들은 항상 의회와 협조해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뭐 힐러리 클린턴 사기꾼 힐러리 클린턴을 조사하겠다 했는데 그 조사는 지금 안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기꾼 힐러리 크록드 힐러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그 모닝조의 MSNBC의 그 조 스카보로가 진행자가 그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크록드 힐러리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지금 뭐 국무장관을 시킬까 법무장관을 시킬까 아니면 무슨 장관을 시키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에게 크록드 루디라고 불러야지 된다고 공화당인데도 얘기를 하더군요. 2006년도 1년에 108번 11개국에서 컨설팅 아니면 연설하고 $1,600만 벌었던 그리고 이란에 가서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루돌프 줄리안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이제 최근에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군요. 이 트럼프 당선자가 뉴욕타임스 발행인과 만날 때는 먼저 만나서 그때는 이제 레코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의 기자들과 컬럼리스트들도 함께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기로 이제 곧 만나는가 봅니다. 미국의 이 그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더군다나 이 단체는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국 정책협의회라는 곳에서 연례 컨퍼런스가 지난 토요일에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를 이끄는 리차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강경 우파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굉장히 그 백인 그 우월주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백인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와 우리 후세를 위해서 화이트 컨트리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이후에 화이트 컨트리가 미국의 유산이다. 독립적인 뭐 유산, 아이덴티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차드 스펜서가 그 말을 할 때 많은 그의 그 팔로워들이 한 200명 정도는 모였다고 하는데 나치에게 뭐 하이 히틀러 하는 그런 식의 인사도 하고 했거든요.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Trump, hail our people, hail victory. 백인은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인종,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백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무튼 트럼프의 당선을 굉장히 지지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거 연방 판사가 어제 그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에서 시민권 선서식 할 때 트럼프가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건 투표하지 안 했건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시민이고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존 프리모모 연방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연방 판사는요. 예,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그 시위대도 굉장히 그 비난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일일이 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 완전히 분열된 나라거든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붙여줘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향 자체가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떤 부분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아니면 저런 그 도발적인 것이 뭐 뭔가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 하고 오히려 이해를 해줘야지 되지. 대통령이 그 국민이나 여론을 이렇게 품어가면서 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그 들어보신 뭐 백인이 우리의 뭐 문화유산이고 뭐 이런 그 조직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미국은 다 뭐 이런 나라고 이런 트럼프의 공개적인 발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얼마나 바쁜데 인수하랴 이 일 저 일 하랴 그것까지 일일이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해서 오하이오주의 아론이라는 지역에서는 69세의 한 남성이 선거 결과가 너무나 싫다면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지르고 너무 싫다 하고 밖에 나가서 준비했던 자동차 안에 있는 가솔린을 몸에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가게에 있던 사람이 얼른 그를 구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여러 단체에서 연방과 맞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너무 크니까 분리를 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 뭐 선거에 붙이기도 하고 직전까지 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요 Yes 캘리포니아라는 단체가 결국은 어제부터군요. 캘리포니아가 주 정부에서 분리되는 그런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 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을 모아서 그 청원서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주 검찰에 주는 거죠. 그래서 2018년이 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뭐 주민 발의안 등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에 내는 돈이요, 세금 같은 것이 연방 정부에서 캘리포니아를 지원하는 그 돈보다 많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가 달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것만 하면은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이게 우리는 분리를 할 만큼 충분하다 하는데 13,000명이나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그 분리 작업을 주도하는 그룹이 있기는 한데 지금 예스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까지 나오고 나니까 트럼프가 지배하는 그 미국이 캘리포니아가 그런 곳에 속할 수는 없다 해서 이 예스 캘리포니아에 서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답니다. 잠시 뒤에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이 벌써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이네요. 내일 모레 내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준비할 날이요. 맛난 음식 먹는 준비하는 날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가 전부 어제 그 오른 채로 장을 마감했거든요. 다우 지수가 0.47포인트, 나스닥 0.89, S&P 500가 0.75. 가장 큰 이유는 오일 값이 이제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펙도 생산을 좀 적게 한다. 이 협상을 거의 끝내갔답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름이 끝나가잖아요. 추워서 어제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입고 길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여름 하니까 두 가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포기와 베스에서의 Summertime 하고 옛날 가수인데 기억나세요? 동벨라네지 눈이 내리네를 부른 그 아다모의 지난 여름의 월츠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가을이에요, 가을.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입니다. ABC 방송에서 파트너인 SSRS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요 이번에 그 터키 먹고 크랜베리 소스에 그 달콤하게 찍어 먹을 때 한 45%는 우리요 가족들끼리도 아주 이번에 심각했습니다. 정치 얘기 안 할 거죠 라고 답변을 했고 38%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그 가족끼리 정치 얘기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14%는 뭐 굉장히 정도를 넘어서 너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분 좋게 생각되는 단어, 가족, 인생, 건강, 친구들, 그리고 지저스였답니다. 같은 여론조사였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